봅시다. 오늘은 이제 연립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자 100% 무슨 력 문제일까? 무슨 력? 계산력. 그죠? 계산력. 재미없어요. 개념이 별로 없어. 근데 뭐 중요한 개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뽑아라.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 하는 거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칭형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좀 눈여겨봐요.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뭐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근데 첫 번째 그냥 이런 거 봐봐 얘들아. 이런 거는 지금 등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게 아니라 2개 있는 거예요. 등호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러면 등식이 몇 개? 2개. 그럼 봐봐. 자, 2x 더하기 y는 5다. 이거 하나랑 이렇게 쓰자. 3x 마이너스 y는 5다. 이렇게 쓰자. 그죠? 이렇게 2개짜리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2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풀어봤었니, 그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그냥 뭐 할 거예요? 생략할 겁니다. 알았죠? 이거 안 해도 되죠? 진짜 안 해도 되죠? 뭐 있어? 하는 방법. 이걸 구하는 방법 뭐 있어? 가간법 있고, 대입법 있고. 소거하는 방법이 이제 가간법이랑 대입법. 두 개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또 이게 그냥 아예 같게 해놓고서 푸는 방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도 그냥 이렇게 같게 완전히 같게 이렇게 해놓고서 얘랑 같다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오케이? 가간법은 이거 2개 뭐 한다? 더하거나 뺀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대입법은 뭐야? y는 뭐라고 놓고 y는 여기서 y는 3x-5라고 놓고 얘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다. 이게 가간법이고, 그죠?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요거 2개 같으니까 이거 2개 같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죠?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별 필요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몇 개짜리? 3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을 할 건데요. 일단은 잠깐만. 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하는 걸 할 건데요. 3개짜리는 사실상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긴 해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이제 엄격결에 막 나오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중학교 때 사실 했던 거라서 이거는 그냥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잘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z는 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그다음 x 마이너스 3y 플러스 2z는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얘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잘 봐봐. 요거 2개를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 2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뭘 소거하는 게 편하겠니? y를 소거하거나 z를 소거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 2개를 가지고 요거 2개를 가지고 소거를 한다면 뭐 소거하는 게 가장 편하겠니? x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죠. 그지? 그러면 이거 편한 대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물음만 딱 답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일단 기본 개념이 뭐냐면 소거에 있어. 소거한다는 건 문자를 줄여주겠다라는 의미잖아. 그죠? 여기는 얘는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주어져 있을 텐데 식이 있을 거야. 문자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난 뭘 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3은 2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몇 개짜리 식이야? 1개짜리 식이 문자 몇 개 있어? 1개 있어.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3입니다. 이거랑 x 빼기 y가 5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문자 2개고 식 몇 개? 2개. 그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야 식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얘랑 소거할 때 만약에 z 소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z를 소거했다고 쳐봐. z를 소거했으면 여기 남아있는 식은 뭐가 되겠어? 요거 2개를 가지고 내가 연립한 그 식의 결과는 뭐랑 뭐에 대한 식이겠어? 당연히 x랑 y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뭘 소거했으니까? z를 소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요거 2개를 가지고 내가 소거했을 때 x가 좀 편해 보여서 x를 소거했다면 당연히 뭐랑 뭐에 대한 y랑 z에 대한 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랑 요거 2개 연립할 수 있겠어? 없겠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서 만약에 z를 소거했으면은 요거에서도 뭘 소거해? z를 소거해. 아니면 요렇게 돼 있는 이거에서도 뭘 소거해? z를 소거해.
여기도 z를 소거해야지 x랑 y에 대한 식이 될 거.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xy 이제 문자 2개짜리 식 2개짜리의 연립방 정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개념만 딱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건 자유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총 3가지 선택이 있어요. 3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면 돼. 그치? 근데 소구하기 편한 걸로 이런 식으로 골라줍니다. 근데 편한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편한 대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소구한 문자를 여기서도 소구해야지. 그치? 똑같은 문자들을 소구해야 남는 문자들에 대한 2개짜리의 다시 뭐가 돼버리는 거야?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뭘 구해서 x랑 y를 구해서 그 x, y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z가 나올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냥 그런 흐름으로만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 3개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z 소구하고 여기서 막 x를 소구해요. 그러고 나서 연립방정식 안 풀려요. 어쩌라고요? 그죠? 그냥 푸는 거야. 그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같은 문자를 소구해서 내가 원하는 식을 잡고 유도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테마로 이제 넘어갈 건데 2차, 2차로 갈게요. 1차, 1차는 알아서 해요. 알았죠?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지금 할 얘기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부정방정식. 이건 개념 정리해야겠다. 부정방정식.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봐봐. 영어에는 부정사라는 게 있지. 부정사가 네거티브의 의미? 아니지. 한국말로 부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렇지. 정할 수 없다. 그지? 없다. 다시 정할 수 없다의 의미가 있고요. 정할 수 없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 말하면 개 많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쓸 때는 이것까지 쓰면 안 된다. 그렇죠? 많다 정도로만 써주세요. 오케이? 많다. 네. 그럼 부정방정식은 뭐겠어? 뭐가 많겠어? 해가 개 많다.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가 많은 방정식이구나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아까 선생님이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있어요? 문자의 개수만큼 뭐가 필요한데? 식의 개수가 필요한데 그래야지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아야 보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문자의 개수가 식개수보다 더 많아. 보통은 어떻게 주냐면 뭔 소리야? 시계 맞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인데 문자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인데 식이 몇 개? 한 개. 이런 거 부정방정식. 물론 이제 세 개에서 두 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안 하니까 일단 부정방정식은 문자 두 개, 식 하나 정도. 문자 두 개, 식 하나 정도. 비정상. 비정상.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학에서. 그럼 왜 해가 개만나지느냐? 봐봐. 이런 거야.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5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문자가 몇 개 있어요? 현재 2개 있습니다.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그 해를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오케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y는 4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1.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3.9가 나올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거야? 뭐가 나올 거야? 10이 나올 거야. 그죠? 요렇게 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등등 해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정방정식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해를 다 쓸 수가 없잖아. 해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 많다. 그죠? 그럼 다 쓰지 못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항상 플러스 어떤 조건을 하나 줍니다. 오케이? 어떤 조건을. 여기서는 x랑 y가 자연수예요 라는 조건을 한번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x랑 y가 자연수예요. 이런 조건을 줬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 되겠니? 안 되는 거야. x랑 y 다 자연수라고 했어. 그러면 x랑 y가 자연수인 건 몇 개밖에 없겠어. 여기는 얘. 이거랑 또 뭐 있겠어? 3, 2, 그 다음에 4, 1. 요 4개밖에 없겠지? 다른 거 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제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거잖아. 그지? 셀 수 있을 만큼 많아. 그러니까 조건이 추가되면서 어떤 상황이야? 해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조건이 추가되면서 해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조건 중에서는 이 조건 중에 첫 번째 자연수 조건을 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수 조건, x랑 y가 정수입니다. 정수 조건 줄 때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x랑 y가 실수예요. 실수 조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봐봐. 첫 번째로 뭐라고? x랑 y가 무슨 수? 자연수인데 이거는 사실 정수랑 그냥 퉁쳐서 그냥 한 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 해주세요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단순하게 뭐 해주세요? 그냥 노가다 해주세요. 노가다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자연수 조건이 아니라 정수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수 조건으로 주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일 때는요. 이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됩니다. 라는 이 세팅을 해놓고 생각해 주세요. 이 세팅에 맞춰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잘 봐야 된다.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정수들은 각각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정수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완벽하게 뭐 해주세요? 세팅해주세요. 오케이?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시작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x, y 더하기 x 더하기 y 2y다. 그냥 y라고 하죠. 마이너스 3 정도로 하죠. 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x랑 y가 뭐라고 줬냐면 정수, 이번에 자연수로 해볼게. 자연수입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자연수를 노가다 하라고 했던 것 중에는 사실 얘도 포함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정수 안에 자연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정수로 먼저 보고 가. 정수라는 조건을 줬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나는 어떻게든 어떤 세팅으로 이런 세팅으로 맞춰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형태로 변형하고 싶어.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되게끔 변형하고 싶어요. 그럼 잘 봐봐. x, y에다 더하기 x에다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3 잠깐 이쪽으로 빼놓을게요. 이렇게 놓고서 여기 있는 얘를요. 억지로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왜냐면 문자를 포함한 식 두 개를 곱한 형태로 만들고 싶거든. 이렇게 곱한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해? 인수분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수가 들어가도 되니까 억지로라도 인수분해 해보자. 얘는 현재 인수분해 안 되는 애거든. 근데 억지로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에 봐봐. 여기는 요만큼만 딱 잘라서 묶어보면 y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있어야지 y 더하기 1이 되겠어? 플러스 1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쪽에도 뭐 해줍니다?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 얘가 y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까지 넘어가서 이 결과가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해서 이런 세팅을 맞춰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서 이거 공통인수가 존재하니까 얘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x랑 1이랑 남아서 x 더하기 1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신사 안 됐다. 됐어요? 오케이. 지금 이런 형태로 맞춰주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정수 조건에 부정반을 싶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 있는 얘가 정수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어때? 정수에다 1 더해봐야 정수죠? 정수에다 1 더해봐야 정수잖아. 그치?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입니다. 이런 형태로 맞춰주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결국 여기 있는 얘 뭐겠구나? 약수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뭐였을 때? 1이었을 때 얘가 뭐가 되고요? 4가 될 거고요. 얘가 2였을 때는 얘가 2가 될 거고요. 얘가 4였을 때는 여기 얘가 1이 되겠죠?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4였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총 몇 개의 순서성밖에 안 생기겠어? 6개밖에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려면 x는 뭐여야 돼? 0이어야겠지? 0. y는 뭐여야 돼? 3일 겁니다. 그죠? 0,3이라는 근 하나. 그 다음 또 얘는 1,1이라는 근 하나. 여기는 3,0이라는 근 하나.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는 근 하나,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근 하나,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이렇게 총 6가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여기는 이 문제가 정수가 아니라 뭐였다? 자연수였다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였다. 이런 조건이었다면 여기서 뭐 빼버리면 되겠어? 이거 빼버리면 돼. 이거 빼버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연수 조건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답이 1,1, x가 1일 때 y가 1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방 정식 푸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저는 저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봐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두 양의 정수라고 해서 양의 정수는 자연수잖아. 세 글자로. 그죠? 양의 정수 x, y에 대해서 여기는 얘를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볼 것도 없어. 여기는 얘를 정수 곱하기 정수가 뭐가 되게끔? 정수가 되게끔 이렇게 형태 자체를 완벽하게 뭐 해줍니다? 변형시켜줍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거랑 이게 정한 인수분해가 되나? 자, 여기서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될까? 어떻게 되는 거니? 뭐야 이게? x,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묶으면 뭐가 돼요?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그 형태가 아니네. 합차를 쓰고 와요. 어떻게? 그러네. 이렇게 있지.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되구나. 잘 봐봐. x 이거를 내가 y로 묶어봐. 이거 y로 묶어봐. 그러면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요. 얘도 지금 이런 거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플러스 1을 억지로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줘. 이해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억지로 맞춰가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인수분해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다시 어떻게? 억지로 인수분해 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x-1을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y 하나 남을 거고 x-1을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제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끔 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될 때 2가 되고 2가 될 때 1, 마이너스 1이 될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될 때 마이너스 1.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음수 쪽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될 때 x가 뭐예요? 2네요. x가 2였으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돼. y가 5가 돼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x가 얼마예요? 3이 돼. 그럼 여기 얘가 3이었다면 4니까 4니까 5인가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이려면 x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지? 양의 정수만 궁금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려면은 여기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1가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지? 이렇게 불쌍의 해가 존재하는구나. x가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2. x가 2였을 때 y가 5입니다. 이거 하나랑 x가 3이었을 때도 y가 5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분명히 지금 문자는 몇 개 있지만 문자는 2개 있지만 식은 1개 있지만 여기서 어떤 조건을 이런 조건을 줌으로써 여기는 얘의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부정 방정식 되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은 부정 방정식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만났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푸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가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막혀요. 여기서 막힙니다. 왜? 이거 계산 못하겠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해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구할 수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문자는 2개야. 얘가 부정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조건?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의 뭐구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로 완전히 식을 변형하지 않으면 풀 수 없구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정리하고 실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요. 별거 없어요. 진짜 쉬워요.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실수의 고유의 성질이 뭐가 있지? 봐봐. 실수의 고유의 성질. 진짜 중요한 성질. 어떤 성질이 있어요? 실수라는 애는 무조건 실수는 무조건 표현할 수 제곱하면 영광.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허수는 표현할 수 없나요? 맞아요. 허수는 어때?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실수는 무조건 영광. 요것 때문에 있잖아. 요것 때문에 얘는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 실수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으로 변해.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내가 더했어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 근데 그 더한 게 0이래요. 그 결과가 0이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도 0일 거고 얘도 0일 거고 얘도 0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었을 때는 실수 고유의 성질이 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꼭 기억해. 선생님이 앞으로 간간히 말할 거예요. 실수의 고유의 성질이 뭔가요? 그러면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곱하면 0과 크나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부정방정식 할 때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런 형태로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돼버리겠어?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라는 등식들이 갑자기 여러 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봐봐.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x 제곱 y x y에다 더하기 5y 제곱 이렇게 돼 있었대. 만약에 여기는 얘가 0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구해주세요 나한테 문제를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죠. 막 인수분해를 해볼까?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세팅해야지 라는 생각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얘랑 얘까지만 딱 놓고 봐봐.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니? 뒤에 4y제곱 필요하겠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형태를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2y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구나 0보다 크나 같을 거고 얘가 0보다 크나 같을 테니까 두 개 더한 결과가 0이었으니까 얘도 0이구나 얘도 0이구나 라고 하는 x 더하기 2y가 0입니다 라는 식 하나랑 y가 0입니다 라는 식 하나 이렇게 몇 개로 바뀌어버려? 식이 두 개로 바뀌어. 그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연립할 수 있어. y가 0이니까 y가 0이었으니까 x도 0이었겠네. 그지? 이걸 만족하는 것보다 0,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수 조건.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야. 일단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조건. 네, 그지? x, y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식을 딱 봤더니 이 식이 뭐야? 딱 보니까 일단 방정식인데 그죠? 일단 방정식인데 문자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그렇지? 식은 딱 하나밖에 없죠. 풀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거는 뭐구나. 부정 방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꽂혀야 되고 그럼 뭘 먼저 보는 거야? 항상 플러스 조건을 먼저 봐요. 플러스 조건. 오케이? x랑 y한테 무슨 조건을 줬는지 보는 거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는 실수 조건이구나.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얘는 이런 형태로 식을 변형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너무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 너무나 그냥 친절하게 줬네, 그지?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구나. 그러니까 x는 0이고 y는 얼마겠구나. 1이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2번 같은 건 어떨까요? 여기는 얘를 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만히 보니까 저거 x제곱도 있고 2xy도 있고 y제곱도 있고 4y도 있고 더하기 4도 있어,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잘 쪼개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면 뭐가 필요한 아이니? x제곱이랑 y제곱이 필요한 아이야. x제곱 여기 있잖아. x제곱 이렇게 있고
더하기 2xy 이렇게 해놓고 y제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y제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다 써놨어. 그러고 나니까 이 y제곱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그럼 하나가 쪼개지면서 이쪽으로 오겠네, 그치? 남은 거 써봤더니 더하기 4y에 더하기 뭐가 됐어? 4가 됐어. 아, 깔끔하네요, 그죠?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라고 했으니 x 더하기 y는 뭘 거고요? 0일 거고요. x가 아니라 y 더하기 2는 뭐가 되겠어요? 0일 겁니다. y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뭐가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x는 2, y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실수 조건에 보다 부정 방정식입니다. 별거 없죠? 다시 한번 잘 봐봐. 앞에 했던 내용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혹은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가 개 많아요.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해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자에 대한 뭘 생각합니다? 문자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문자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먼저 보는 거예요. 정수 조건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야. 선생님이 이건 높아지면서 써놓은 거예요. 자, 정수 조건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 실수 조건이 있습니다. 정수 조건은 어떻게?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가 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 하는 느낌으로 살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해서 걔가 0입니다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부정방정식. 봐봐.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만 딱 놓고서 만약에 이 문제 하나만 딱 놓고서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이거 부정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를 풀다가 막 풀었어. 근데 문제를 일부 내가 식을 하나 썼는데 식이 딱 하나 썼는데 그 식이 얘였어. 다른 식을 또 구할 방법이 없어. 그때 얘가 부정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방정식에는 문자의 개수가 식보다 많은 부정방정식이 있구나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런 문제에서 막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선생님이 이런 질문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 하도 많이. 여기서 식 하나 딱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거 부정방정식이잖아 라고 대답해주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부정방정식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는 파트는 무슨 파트라고? 계산력 파트라고요. 그렇죠?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거 이제 우리는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 있는 이런 거 이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연립 방정식 할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할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 이거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일단은 베이스를 좀 깔아보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우리가 현재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볼게. 우리는 1차 연립 방정식은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여기는 얘는 뭐다? 기본이다. 오케이? 이건 기본이다. 완전히 기본이다. 그리고 또 베이스를 또 하나 깔아볼게요. 봐봐. 2차식 있지. 2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은 요거의 기본은 뭐다? 1차로 바꿔서 표현한다. 1차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하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1차 방정식 두 개를 의미한다. 오케이? 다시 2차 방정식 하나는 1차 방정식 몇 개를 의미한다? 두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세요. 됐어? 그러면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2차 방정식 우리 풀 수 있어 없어? 이제는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여기까지 잡아. 초록색으로 쓴 거네. 봐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1차랑 2차는 이제 우리가 무조건 풀 수 있는 애다라고 개념을 일단 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첫 번째 시작이 이거예요. 1차랑 2차는 무조건 풀 수 있다.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y는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렇게 했거든요. 는 0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는 0은 안 되겠지. 는 4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몇 차식이에요? 1차식입니다. 얘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소거하면 되는데
속어 중에서도 뭐 하면 끝나는 거냐면 대입법 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입법 하면 끝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y 대신에 그냥 뭘 집어넣어요? 다시 x 더하기 1 일단 집어넣어요. 그럼 이 결과가 뭘로 바뀝니다.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4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됩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다. 그죠?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그 결과, 그 근을 만약에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얘 알파 더하기 1이 이제 y값 되는 거고 베타 더하기 1이 뭐야? y값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1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별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베이스로 깔려야 돼. 지금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이 베이스로 깔려야 돼. 1차, 1차는 무조건 구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1차, 2차까지도 무조건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데 2차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2차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2차를 연립해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거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오케이? 얘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거든. 첫 번째, 이거 예로 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 x-y 다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입니다. 이거 하나랑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y 뭐 이렇게만 할까? 연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쓴 겁니다.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법만 알려주려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는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3 정도로 쓰자. 이거 3 정도로 쓰자.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지. 얘가 지금 뭐가 돼?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근데 인수분해 될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거 x랑 x 더하기 2y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는 3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인수분해 안 된다고 취급하는 거야. 얘처럼 그냥 x-y, x 더하기 y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것만 여기가 0일 때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면 되냐면 이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이지. 이 식이 몇 개짜리라고? 2개짜리거든. 이건 분명히 2차식 하나거든? 그치? 2차식 하나인데 거기 있는 개가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y는 0 이거 하나랑 x 플러스 y는 0 이거 하나랑 이렇게 2개로 바뀌는 거고 그럼 얘랑 연립하고 싶었으니까 얘랑 연립 한번 하면 돼. 얘랑 연립 한번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정식 근 하나, 이렇게 해서 방정식 근 하나, 요것 또는 요거다라고 해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쉽죠? 다시 인수분해가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때는요, 뭐 해주세요?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가 될 때는 여기 있는 2차식을 1차 두 개로 쪼개서 2번에 걸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결과는 1차, 2차잖아. 1차, 2차는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두 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얘는 2차 항이 소거될 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3 뭐라고 할까? 는 4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마이너스 뭐라고 하지? 4y는 0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지금 연립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립하고 싶어요. 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개를 가지고 했을 때 2차 항이라는 2차 항이 몽땅 소거되는 형태, 소거될 때. 그러니까 봐봐, 이 두 개의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2차는 그냥 사라져버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를 뺍니다.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몇 차식이 돼버렸어? 1차식이 돼버렸지. 그죠? 그럼 요 1차식이랑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얘가 편하겠니? 얘가 편하겠니? 얘가 편해 보여요. 그럼 여기는 얘를 갖다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 몇 차야? 1차지. 1차,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시 2창이 몽땅 소거되는 형태라면은 굳이 내가 2창을 달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랑 이걸 두 개 빼든지 어떻게 해서 2창을 완벽하게 뭐 해줍니다? 소거해줍니다. 완벽하게 소거해줍니다. 그러면 1창이 될 거고요. 1차식이 될 거고 1차식이랑 요 2차식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하면 그냥 다른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좀 높아지면서 더 한번 얘기해. 자, 이거 몇 차? 어? 일단 이거 몇 차? 2차? 일단 이건 우문이에요. 우문.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x, y에 대한 몇 차? 2차.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입니다. 봐봐 얘들아, 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차수라고 하는 차수의 정의가 뭐였지?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모모에 대하여라는 뜻이, 모모에 대하여라는 이런 뜻이 이걸 문자로 보겠어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x, y에 대하여라고 생각한다면 x, y에 대한 2차식입니다.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이거 1차 아니다 얘들아. 그렇죠? 이거 2차예요. 이런 것까지 다 소거시켜주는 형태를 2차 소거하는 형태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완벽하게 1차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소거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거는 적당한 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 번째는 일단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자, x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있고요. 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y에다가 마이너스 3y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식자식 요거 두 개를 지금 뭐 해달래? 연립해달래.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있잖아. 여기 있는 얘 둘 다 지금 뭐가 안 돼? 연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2차를 보긴 했는데 2차, 2차를 보긴 했는데 첫 번째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하면 1차, 2차를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요. 2차항이 한 번에 소거가 되면은 1차랑 2차로 바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수항 소거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봐. 어때 느낌이? 인수분해 돼요? 이건 되지만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걸로 취급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도 이 상태로는 될 거야 아마. 근데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걸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2차항이 한 번에 소거돼요? 안 돼요.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이고 얘도 2차항이기 때문에 소거시켜버리면 아예 다 없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소거 안 돼.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마지막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상수항 소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상수항을 소거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씩을 내가 더해볼게요 한번. 오케이?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결과가? 더하니까 3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니까 더하기 xy 이렇게 될 거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겠죠? 더하니까 0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얘로 가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면 뭐가 돼버립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얘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어땠어? 이거 가지고 2차항 소거했지. 그 1차식 나왔지. 그 1차식이랑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계산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개 상수항 소거하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인수 분해되는 형태가 돼요. 3이랑 1이랑 2랑 1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지금 3x 마이너스 2y는 0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0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여기다 넣어줘. 여기다 넣어주면서 결과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하나 풀면 되고요. 또는 x의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갑자기? 상수항 소거를 했을 때 그 결과는 다시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될 대로 바뀌어버립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우리의 최종 목표는 2차, 2차를 봐봐. 2차, 2차를 최종 목표는 뭐냐면 1차, 2차로 바꿔주세요. 여긴 얘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1차, 2차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 몇 가지로 지금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요? 형태는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2차 연립방정식 풀 때는 2차, 2차 연립방정식 풀 때는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논외로 이제 좀 이따 하게 될 대칭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요거 3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오늘은 뭐 하는 거라고? 계산력 하는 거라고. 선생님 지금 오늘은 무슨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무슨 설명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런 걸 발견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 해야 되겠어? 암기해야 돼. 그렇죠? 다 외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외우니 졸리다. 일어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거 개념 아니라고. 알았지? 개념 아니지만 개념체는 써놓을 거잖아. 그지? 개념처럼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야? 방법이야. 연립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외워주세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충 그 머릿속에서 좀 돌아와요? 이렇게 들어가?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나요? 오케이. 그것만 된 다음에 그거대로 연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쉽시다. 그래서 일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형태예요. 그죠? 인수분해 되는 형태. 요거 가지고 할까? 저건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사실 그냥 x-y에다가 x 더하기 y는 0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끝나죠. 그래서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x 더하기 y는 0 요거 하나랑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가 아니라 얘는 이거잖아. 그죠? 이것 쪼갠 게 이거였으니까 얘는 이걸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은 3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써가지고 이렇게 연립방정식 두 개 풀면은 됩니다. 그럼 1차, 2차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괜찮죠? 됐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필수예제 7번도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좀 이따 하고 9번으로 가보세요. 9번. 자, 이번엔 2차항 소거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심플하니까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봐봐. 여기는 얘 몇 차식? 이거 몇 차식? 위에 거 몇 차식? 위에 거 몇 차식? x, y에 몇 차식? x, y. 몇 차식이야? 다시 몇 차? 아니 크게 안 들려도 2차식. 몇 차식? 2차식. 2차식 맞아요? 2차식. 요거 2차식, 요거 몇 차식? 2차식. 됐습니다. 2차식, 2차식이에요. 그럼 2차항은 요거 2차항이고 요거 2차항이잖아. 그지? 요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뭐 해주세요? 2차항이 한 번에 소거되는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얘 3배를 해서요. 이렇게 써주면요. 요거랑 두 개 그대로 뭐 해주면 빼주면은 소거가 되겠네요. 그죠? 2차항이 소거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빼자. 여기서 이거 뺐어. 그럼 3x-y 얘에서 얘 뺀 거니까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xy 더하기 x는 3입니다. 이거 하나 골라서 요거 연립하면 된다고 했고요. 1차, 2차 연립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y는 뭐가 됩니다?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거를 y 대신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x에다가 3x 마이너스 1 더하기 x는 3 되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x 값 집어넣어주면 x, y 순서상 몇 개? 2개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계산 끝까지 안 해줍니다. 그렇죠? 다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보니까 2차항이 요거랑 요거밖에 없잖아, 그지? 여긴 2배 해주고 여긴 3배에서 2개씩을 빼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1차식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연립방정식 풀 때 2차식이라고 무조건 쫄지 말고 일단 2차항이 소거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됐습니다. 넘어가. 괜찮죠? 다음 상상 소거하는 거. 봐봐. 여기는 얘 봐봐. 여기는 얘. 여기는 얘. 인수분해가 되긴 되지만 는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는 걸로 보는 거고, 인수분해가 되긴 되지만 는 5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창이 한 번에 소거되는 형태도 아닙니다. 이럴 땐 뭐 해주세요? 상수항 소거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곱하기 몇을 하고요? 5를 하고요.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합니까? 3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버리자. 그러면 10에서 3 뺀 거니까 뭐가 되겠어? 7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15에서 몇 뺀 거야? 마이너스 6 뺀 거니까 플러스 21xy 되겠네요. 됩니다. 다음 요거랑 5에서 뭘 뺀 거야? 5에서 마이너스 9 뺀 거니까 플러스 14y제곱 되겠네요. 그죠? 는 빵 이렇게 될 거예요. 7로 약분 되니까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 제곱은 0입니다. 아 이제 뭐가 되는구나.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거랑 이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5다.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풀었던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생각해서 인수분해 두 개 쪼갠 다음에 밑에 거 하나씩 써주면은 연립하고 연립해서 다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 흐름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게 세 개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근데 의문이 보통 이쯤 되면 이제 왜 이렇게 돼요? 왜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아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돼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니?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가 보다. 되는가 보다. 근데 선생님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지금 해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원방 가서 선생님이 얘에 대한 해답을 해주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게 되는 건지에 대한 해답을 해줄 테니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골라서 쓰면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요. 그래서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공통근 이야기도요, 얘들아. 11번. 공통근 이야기도요. 그냥 연립방정식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연립방정식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봐봐. 여기는 얘가 공통근, 0이 아닌 공통근에 간다.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면서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근을 내가 알파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여기서 지금 A랑 알파랑 헷갈리니까 근을 알파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B라고 할게. 오케이? 헷갈리니까 B라고 할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B제곱 더하기 근을 가정했으니까 대입해보는 거예요. 근을 왜 줬다고? 대입하라고 줬다고.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뭘 써봐요? 식을 한번 써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까? 그럼 여기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방정식이구나.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스킬이 필요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그 세 가지 방법으로 풀기가 조금 곤란한 형태입니다. 오케이? 좀 곤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좀 스킬이 필요한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 이거 두 개의 식을 더하면 A가 그냥 소거돼요. 그죠? 여기는 여기는 얘랑 없어지고요. 여기는 요 A랑 여기는 요 A가 없어집니다. A가 소거가 되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B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B값을 두 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좀 힘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 근데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제
하도 이제 개념이 쉬우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막 꼬고 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센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오케이? 풀 자체가 좀 거시기. 이거 두 개 더 해요. 오케이? 두 개 더. 사실은 이거를 공통된 개념이라고 해서 따로 설명해 주는 게 또 있는데 공통된 개념을 지금 선생님께서 웬만하면 설명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것도 그냥 연립방정식이 하나의 종류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뭐가 됩니다. 2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됩니다. b가 뭐가 되는 거야? 0 또는 뭐가 됐어? 1이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공통된 b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b 값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1을 내가 마음에 드는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b 대신에 1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2 마이너스 2a가 0이 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a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공통된 개념이 좀 학교에서 너희들 시험 대비하면서 좀 뭐지? 중요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은 큰 흐름상 공통된 개념이 그닥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넘어갑니다. 알죠? 그냥 이것도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로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 7번, 8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7번, 8번. 보자. 일단 개념 자체가 되게 간단한데 봐봐. 1차랑 몇 차야? 2차지. 1차랑 2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대입법해서 그냥 소거하기로 했어요. 그죠? 대입법해서 소거하기로 했어요. 대입법에서 소거한다면 당연히 한 문자에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얘가 한 쌍의 해를 갖는다면 그 2차식이 중근 갖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와버리면 두 쌍의 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소거한 2차식이 중근 가지면은 얘는 한 쌍의 해만 갖는구나. 이 정도로, 요 느낌 정도로만 가져가면 됩니다. 크게 큰 개념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설명하고 이거 넘어갈 거야. 됐어? 지금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계산형 파트입니다. 이건 너희가 실제로 막 계산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다음 연구해보고 그래야지 느는 파트예요. 알죠? 계산형 파트가 제일 많이 안 느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복습을 안 하는 친구들, 계산 많이 안 해본 친구들. 그 다음에 감으로 푸는 친구들.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계산할래. 이런 느낌으로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계산이 안 늘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설명해준 2차 연립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어.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뭐 해주면 됩니다. 자꾸 계산하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활용입니다. 이 활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보자. 식 한번 써볼게. 자, 지름의 길이가 13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직선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34래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얼마였다는 뜻이고요. 17이었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를 x, 여기는 여기를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가 17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입니다. 13의 제곱이니까 169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요거 두 개 세워놓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중에서 김변의 길이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 오케이? 활용 문제라고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변수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내가 궁금한 거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테마 5번 여기다 별표 좀 쳐주세요. 선생님이 막 순서를 바꿔가면서 5번을 제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제일 뒤에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계산 방법이야. 지금 선생님은 계산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거든. 일단은 x 더하기 y나 그다음에 x, y를 포함한 연립방정식인데 선생님은 뭐라고 쓸 거냐면 대칭형이라고 쓸 거예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대칭형이라는 거의 말뜻 자체가 뭐냐면 봐봐. 갔어요. 봐봐. 여기 x 자리에다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 그럼 y 더하기 x는 4죠. 아까 식이랑 어때? 똑같죠? 처음 식이랑 똑같죠. 여기도 x 대신 y 넣고 y 대신 x를 넣어도 똑같은 식이 되지.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그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대칭식이라고. 대칭식. 다시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x랑 y 자리 바꿔도 괜찮고요. 여기는 x랑 y 자리 바꿔도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합니다?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여기 얘 어때? x y 자리 바꿔 똑같겠죠? 그죠? 이런 식 다 대칭식입니다. 마지막 여기는 얘도 대칭식입니다. 괜찮죠? 됐어?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고요. 봐봐 여기다 x 자리에 y 넣고 y에다 x 넣으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식 바뀌죠? 2x제곱으로 바뀔 거야.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리를 바꿨을 때 똑같이 되는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칭식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작성. 이런 개념을 선생님이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어. 알파랑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알파랑 베타랑 여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x의 제곱 써주고요. 마이너스 달아주고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써주고요. x 써주고 더하기 알파 베타 써주고 는 빵 써줍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필요하다면 여기 괄호 전체 딱 해가지고 여기다 뭐 k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달아줍니다. 이런 게 그냥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요렇게 되는 거야. 다시 얘랑 얘를 두 개 근으로 갖는 얘랑 얘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요 k 떼버리고 일단 요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되나요? 자, 너희가 이제 대칭식을 발견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x, y가 얼마인지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다 이것만 구할 수 있다면 잘 봐봐. 나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x랑 y를 근으로 갖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요걸 만들어. 어떻게 되겠니? t 제곱 마이너스 네모 t 플러스 세모는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네모였고 얘가 세모였으면 여기가 x 더하기 y가 들어갈 자리고 여기가 x, y가 들어갈 자리일 테니까 얘는 네모 t가 되는 거고 세모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x가 있으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x가 없었으면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을 겁니다.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럼 여기는 얘의 근이 뭐야? 얘의 근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당연히 x랑 y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요 문제에서 이걸 내가 연립방정식을 지금 풀려고 해. 그럼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이니까 1차 소거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 풀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칭식을 발견한다면은 일단 난 첫 번째로 뭐 하겠다는 뜻이냐면 t 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입니다의 두 개의 근이 x랑 y예요. 이렇게 쓰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근이 얘입니다라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걸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정도의 근 자체는 내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x가 5였을 때 y가 뭐겠어?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y가 5구나. 이렇게 해가 다이렉트로 나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면 봐봐. 아니면 여긴 얘가 4였어. 여기 4였어. 그래서 여긴 얘가 4였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거의 두 개의 근이 x랑 y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거 연립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연립하기 되게 힘들어. 그리고 되게 계산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좌절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여기서 내가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2차 방정식까지만 작성해 놓으면 그 근들은 내가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뭐가 되겠어? x는 뭐가 될 거야? x는 아니라 t는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해는 저기는 저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될까요? 얘는 2 플러스 2 루트 2 콤마 뭐가 되겠니?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루트 2 콤마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얘들아 여기는 이런 거 푸는 거 있잖아. 1차, 2차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소거해서 그냥 구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있잖아 너희들한테 선생님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되기는 하거든 이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아 그럼 그렇게 할래? 그래도 새로운 개념 배우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매번 선생님이 예를 드는 것 중에서 무슨 예를 드냐면 젓가락질을 예를 들어요. 젓가락질. 그러니까 너희가 최초로 처음 젓가락질을 배울 때는 어때? 되게 힘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국인, 그러니까 너희 어렸으니까 몰랐을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었다는. 외국인들한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려면 되게 힘들어요. 외국인들은 젓가락질을 못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젓가락질 가르쳐 주는 거 되게 힘들어. 젓가락질을 할 수 있으면 근데 되게 편해져요. 우리는 면을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지.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뭘로 먹어? 포크로 먹어요. 스파게티를 먹을 때, 파스타를 먹을 때 그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퍼먹으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훨씬 편하다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려운 개념일수록 익히기가 힘들어.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리함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적절하지 않니? 이해됐나요? 와닿니?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 이거 짝수근의 공식도 꼭 외워주세요. 편리합니다. 라고 하면서 꼭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대칭식일 때는 얘랑 얘를 다시 x랑 y를 근으로 만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근을 구하는 과정으로 그 x랑 y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계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만 더 풀어보자. 2번 한번 가볼게. 잘 봐봐. 개념이라고 해봐야 이게 다야. 오늘 배울 건 이게 다야. 그래서 자 천천히 볼게요. 일단은 대칭식을 발견했어요. 그럼 뭐 해달라고 했어?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x, y가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처음에. 그치? 근데 x 더하기 y는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완벽하게 줬고요. 여기는 얘 값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몰라요. 그게 잠깐 물음표로 냅둬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요 식을 있잖아. 어떻게 바꿔볼까? 여기는 얘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xy는 49입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왜? 우리가 왜 앞에서 다항식을 배울 때 곱셈공식 변형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냐면 이런 짓을 하려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니까 써먹읍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잖아 우리들은.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바꿨어. 그럼 여기 얘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이게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요? 45가 되나요? 플러스 45가 되겠네요. 플러스 45가 마이너스 3xy가 될 테니까 xy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5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긴 얘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15가 됐어. 여기까지 구해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런 식을 대칭식을 발견하면 뭐랑 뭐 먼저? x 더하기 y랑 xy 먼저 구해주세요. 왜? 나는 2차 방정식 만들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합이랑 뭐가 필요해? 곱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방정식 만들 거예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15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5랑 3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그는 5 또는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뭐가 되고요? 5가 될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혹시라도 마이너스 3이었다면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됩니다라고 생각하시죠. 됐나요? 이게 대칭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세요.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다 이거 얘들아. 별표를 청원하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나요? 거기 유제 9-7번 문제.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진행해 볼게요.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7이라고 줬고요. 나한테 xy가 얼마라고 줬어? 4라고 줬어. 가만히 이 식을 들여다보는 거야. 이 식을 들여다보는 거야.
급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얘들아. 요거 2차고 요거 1차네. 다시 뭔 소리야? 2차고 2차네. 그지? 2차 2차 연립방정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상수항 소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상수항 소거하면 여기다 4배하고 여기다 17배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란 말이야.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져요. 엄청나게 더러워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얘를 먼저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식이 뭔지 난 먼저 확인하는 거야. 뭘 줬는지 먼저 보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여기 얘는 x랑 y랑 자리 바꿔도 되잖아. 이건 대칭식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됐나요? 대칭식이니까 난 뭘 해야 되는구나. x 더하기 y라는 값을 구해야 되고요. x, y라는 값을 구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x, y 값은 4라고 나한테 줬어요. 문제에서. 이 값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이거 잠깐 a라고 나올게. 오케이? 잠깐 a라고 나올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이 식을 변형할 거야. 뭘로 변형할 거야? x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로 변형할 거죠. 그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맞아요? 됐나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x 더하기 y랑 xy니까 당연히 이 곱셈 공식 변형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이 값이 뭐야? a잖아. a 제곱은 뭐가 되겠어? 이게 얼마니? 이게 4였어. 그럼 이게 8이잖아. 넘어가니까 25가 되겠다. 아, a 값은 뭐구나. 뿔마 5가 되겠다. 그러면 아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5일 때 x, y는 얼마? 4구나. 단식 하나. 또는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x, y는 얼마구나? 4구. 이렇게 됐나요? 뭐 그런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방정식 만들어. t 제곱 마이너스 5t에다가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게 그 누가 봐도 1이랑 4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4 하나랑 4,1 하나 이렇게 두 개 근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는 거에 근의 의미 뭔지 알죠? x가 1일 때 y는 4, x가 4일 때 y는 1.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t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 근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나랑 그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나랑 이렇게 근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쌍의 해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봐봐,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여, 그지? 풀 때 보면 좀 복잡해 보여. 근데 너희가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4배하고 17배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중이야?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젓가락질 배우는 어려울 거야. 이걸 생각하는 게 어려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만들어주세요?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되니? 젓가락질 한번 배워놓으면 우리는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밥도 먹고요. 그리고 우리는 콩도 집을 수 있잖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다 했어요. 다 했어. 아까 안 했던, 아까 하다가 넘어갔던 여기는 얘만 조금 한번 좀 더 보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좋아하는 거 맞네. 자, 보세요. 이거 2번 가볼게요. 2번 가볼게요. 별거 없어. 똑같아요. 어차피 연립하면 뭐가 생겨?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 생기겠지. 그치? 연립하면 소거할 거니까 방정식 생기겠지. 그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치? 그럼 여기서 당연히 1차랑 2차 연립할 거니까 1차 중에서 한 문자를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든 다음에 뭐 할 거야?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야? 이제부터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 아니다. 여기는 형태를 변환한다는 말이잖아. 형태를 변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가 보기 불편한 거를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꾸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꿨으면 그 보기 편한 형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여기 있는 이거를 계속 달고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형태를 변환했어. 그럼 얘는 분명히 뭐라고?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오케이? 그냥 x에 대한 뭐라고? 2차 방정식. 근데 거기 있는 걔가 뭐 해달래? 실수로 존재하고 싶었어. 실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뭐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 2개짜리였잖아. 거기는 얘 보기 불편하니까 1개짜리를 바꿨지. 1개짜리를 바꿨으면 그냥 1개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봐봐. x값 하나 나온 다음에 x값 나온 다음에 y값 하나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만 뭘로 존재하면 실근으로 존재한다면 y값 자동으로 실근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를 변환한다는 건 뭐라고? 내가 보기 편한 형태를 바꿨잖아. 그럼 보기 편한 형태를 바꿨어. 왜 바꿨어? 말 그대로 보기 편하려고 바꿨어. 그럼 다시 봐. 얘로 다시 봐. 얘로 생각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 얘로 다시 생각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얘로 바꿔. 됐나요? 이해 못했어? 잠깐만, 적절한 예가 없을까? 적절한 예가 없을까? 적절한 말고 적절한 예가 없을까? 아예. 그러니까 해석을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거를 소고한다. 이걸 소고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걸 소고한다. 아 먼저. 그러니까 한 문자로 나타낸다. 그래서 문자를 없애고 싶어. 문자가 지금 몇 개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해. 두 개, 요 K 값을 구하고 싶은 문자. 이거는 상수고 상수. 그렇지? 여기서 문자는 몇 개? 두 개인 거야. 문자가 두 개니까 보기 불편하단 말이야. 그죠? 보기 불편하니까 문자 하나로 바꾸고 싶어. 그 방법이 당연히 뭐겠어? 소거가 되는 거고. 소거 있으면 문자가 하나짜리. 그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 안에 이제 K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어디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있을 거야. 계산하고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얘를 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고 싶어요로 그냥 해석하면 끝난다. 해석이 바뀌는 거야. 편하게. 그럼 실수가 존재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실근 갖게 해주세요. 실근 갖게 해주세요니까 판별식이 영가가 또 나왔다.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따로 계산은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다. 계산 충분히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